여인일 안 된다고 하면 더 갈 거야. 그러니까 너도 어떤 것에도 널 가두지 마. 봐, 이렇게 뛰어도 괜찮잖아. 잠깐 동안이었지만 자신이 아프다는 걸 잊게 해준 연우를 마음에 품으며 연우가 흘린 나비 놀이개를 간직했지만 언제 죽을지 모르기에 자발적 모태솔로를 자처했던 태아였고 미모도 머리도 손재주도 타고났지만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없기에 호접선생이라는 타이틀로 이중생활을 하며 자발적 노처녀가 된 연우였는데 연우의 이중생활이 딱 걸리게 되면서 결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고 태아 또한 계모로부터 결혼 압력을 받기 시작하는데 운명이었던 거죠. 이 둘이 부부가 될 운명. 연우 디자인 옷의 짝퉁들이 돌기 시작하면서 자신의 유명세를 되찾기 위해 마을 최고 추남에게 자신의 옷을 입혀 장가를 보내겠다 마음먹는데 그 추남이 바로 태아였죠. 그렇게 서로에게 또다시 눈도장을 찍게 되는데 하필이면 연우의 옷을 싸간 이가 바로 공주였고 공주의 파격적인 자태의 뚜껑이 열려버린 임금에 의해 체포될 상황에 놓이게 되는 연우를 태아가 구하고 위기를 맞게 되는 이 둘을 천명이 구하고 뭘 잘 흘리고 다니는 성격인 건지 이번에는 또 할아버지가 주었던 나비 시계를 흘리고 가는 연우였고 그걸 발견하는 게 또 태아였고 이제는 진짜 결혼을 해야 하는구나. 심정이 복잡했던 연우가 가출을 감행하는데요. 나비 시계를 돌려주러 연우 집 앞을 서성이던 태아를 만나게 되고 언젠간 나비처럼 그리 되실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마음에 새기고 있지 않으면 어디에 있든 무엇이 되든 그 아름다운 옷을 만든 게 낭자란 건 변치 않을 테니까요. 분명 원하는 곳에 날아가 닿을 수 있을 겁니다. 연우의 마음에도 태아가 입성을 하게 되는데 첫날 밤 보게 되는 신랑이 바로 태아였습니다. 하지만 서로의 옷고름을 잘라 나눠주는 태아였고 나와 내 가문이 그대와 그대 가문을 속였습니다. 자신에겐 심장병이 있다며 그걸 숨기고 결혼을 한 거라며 고백을 하지만 사람이 사람을 만나는 인연이 어찌 가벼운 것이겠습니까? 난 언제 염라대왕을 뵐지 모르는 몸이니까. 내가 이깁니다. 그 염라대왕도. 이미 연우의 마음에는 태아가 있었고 첫날 밤을 치르려는 자와 안 된다는 자 사이의 추격전 끝에 드디어 첫날 밤의 순간이 오는가 했지만 가슴의 통증을 느끼던 태아가 피를 토하며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서방님께 오랜 병증이 있었다는 거 이미 알고 있습니다. 사기 결혼을 시켜놓고도 되려 큰 소리인 해숙이 엄마까지 인신공격을 하자 참을 수 없었던 연우는 자신이 진실을 알고 있음을 알리는데요. 붉은 달이 뜬 그날 밤 태아의 피가 묻은 자신의 나비놀이개를 발견하게 되는데 해숙이 사주한 듯한 괴한에 의해 우물에 빠지게 되고 연우를 찾던 사월이 역시 그 빛에 빨려 들어가게 되고 2023년 서울로 타임슬립하게 되는데요. 연우의 집이 있던 곳에 지금은 호텔이 들어서 있었고 그곳에서 할아버지 때문에 위장결혼을 하게 생긴 태아에 의해 구해지는 연우였고 자신의 눈앞에 있는 태아의 서방님이라는 말이 저절로 나오는 연우였고 결혼식이 1시간도 채 남지 않았는데 연락 두절된 가짜 신부에 정신이 온전치 않아 보이는 연우를 신부로 픽하는 태아였고 가짜 결혼 서약에 가짜 키스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가짜 결혼에 돈으로 뒷정리까지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태아였지만 연우에게는 별천지이기만 한 그곳에서 태아의 이복동생인 태민과의 인연도 태아의 고모 혜령의 아들 서준과의 인연도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 혜령이 바로 연우네 집에서 일하던 마천댁의 환생이었는데요. 사월이 또한 혜령이 운전하던 차에 사고가 날 뻔하면서 혜령과 엮이게 되고 그렇게 연우가 살았던 시대의 사람들의 환생을 만나게 되는데요. 수술로 딜을 걸었던 할아버지 때문에 가짜 결혼까지 했는데 그 수술이 취소되는 바람에 또다시 연우가 필요하게 된 태아는 연우 찾기에 바쁘고 오늘 하루면 됩니다. 딱 하루만. 당장 있을 곳이 필요했던 연우는 오케이를 날릴 수밖에 없고 그렇게 상무 앞에서 만족스런 가짜 손주 며느리가 되었는데 말입니다. 상무가 소중히 간직하고 있는 그림이 바로 조선시대 태아가 그렸던 연우의 그림이었죠. 거기다 멈춰버린 연우의 나비 시계까지 간직하고 있는 상무였습니다. VIP 초청 전시회 있나? 화접도 전시회요. 그 태한테 맡기라. 상무의 오더에 열불난 해숙은 태아의 집으로 향하고 해숙의 출동에 급히 집으로 향하던 태아에게 사고가 일어나고 마는데요. 상무의 후계 작업 시작을 막아야 하는 해숙의 지신 듯하고 분명 서방님 어머니였어. 해숙을 마주하게 되는 연우는 놀랄 수밖에 없고 근데 왜 자꾸 닮은 사람들을 만나는 거지? 조선에서 시어머니였던 그녀가 현재에서도 시어머니라는 게 심상치가 않고 사고에도 제 시간에 도착한 태아로 인해 쫓겨나고 마는데요.
상모의 생일 파티 초대라는 큰 돌을 피할 수 없게 되지만 가자, 연우야. 여기면 돌아갈 수 있어. 안녕히 계시오. 난 조선으로 가오. 연우의 돌아가겠다는 의지를 꺾을 수는 없었는데 같은 장소에서 물에 풍덩을 해봤지만 소용이 없었고 여기가 우리 집터였어. 자신이 타임슬립한 곳이 바로 자신의 집터였음을 깨닫는데요. 그렇게 돌아갈 곳도 돌아갈 방법도 없어진 연우에게 정식으로 제안하죠. 우리 결혼합시다. 딱 한 달간 제 아내 역할을 하면 되는 겁니다. 딜을 건네는 태아였고 그렇게 성사된 딜의 세조선에 대해 알아가는 연우는 태아와 조금씩 가까워지게 되고 태아는 곁에 있는 연우 때문에 알 수 없는 심장의 두근거림을 겪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정말 화접도가 위작이라는 거야? 어차피 담당은 태아잖아. 가짜 그림으로 행사를 할 뻔했던 해숙이 절호의 찬스를 얻게 됩니다. 아직은 적군인지 아군인지 색이 분명치 않은 태민의 레이더에 걸려버린 연우는 엄마와의 신경전에 자해를 하고 말았던 태민을 치료해주면서 태민의 마음 한켠을 얻게 되는데요. 때맞춰 태민이 연우를 데려간 곳이 바로 VIP를 위한 행사가 열리는 곳이었고 이게 유남의 그림이오. 그렇다면 이 그림은 가짜요. 조선시대 유남의 벗이었던 연우의 등장에 가짜를 VIP에게 내놓아 겪게 될 수모도 해숙 때문에 겪을 뻔했던 수모도 연우가 찾아낸 진품 때문에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태아를 위기에 빠뜨리려던 해숙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가는데 해숙에게 던져지는 기회들이 참으로 많은 듯하네요. 이건 또 뭐하는 물건인데? 강태아 부대표와 결혼할 뻔했던 여자입니다. 그렇게 연우가 그 가짜 결혼의 원조 가짜 신부가 아님을 알게 되면서 상모의 생일 서프라이즈 선물로 원조 가짜 신부를 캐스팅하려 작당 중인데 연우의 내조에 대한 보답으로 한상 차림을 준비했던 태아는 만취한 연우의 뽀뽀 공격을 받게 되죠. 모태솔로에게 뽀뽀 공격이라니 단순한 접촉사고였다 생각하려 해도 하루 왼종일 생각나는 건 불가항력이었는데요. 그래도 태아와 연우 앞에는 상모의 생일 파티라는 커다란 미션이 기다리고 있었고 글자부터 다시 배워야 하는 연우에게는 고난이 아닐 수가 없는데 말이죠. 뭐 어떤 게 잡초인데요? 잡초. 이 이쁜 꽃들 중에 지 주제도 모르고 이렇게 불쑥 티 나와 있는 놈. 여기 잡초다. 근데 잡초는 뽑아도 또 날 텐데. 그러니까 도착하기 전에 아예 싹을 뽑아봐야지. 이 꽃밭 주인이 누군지 분명하게 알도록. 한편 상무는 태민에게 의미심장한 말들을 건네는데 근데요, 나는 이 잡초처럼 살래요. 뽑아도 끈질기게. 좀비처럼. 그 말의 의미를 너무나도 잘 아는 태민 또한 만만한 상대는 아닌 듯하네요. 그렇게 다가온 상모의 생일 파티. 마천댁? 마천댁이 왜 여기서 나와? 연우는 자신을 초코파이에 입문시켜준 서준이 마천댁의 환생해령의 아들임을 알게 되고 그곳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하고 있는 사월이를 만나게 되는데 그럼 이제 조선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죠? 방법을 몰라. 연우만 만나면 방법이 있을 거라 생각했던 사월에게는 멘붕일 수밖에 없는데 자신보다 더 멘붕인 연우에 연우 토닥토닥하기 바쁜 사월이었고 상모의 서프라이즈 선물로 원조 가짜 신부를 던지려는 해숙에게서 패스를 받아 너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아니 내가 분명 얘기했던 것 같은데. 나 누구랑 편먹을지 모르니까 아프게 하지 말라고. 또다시 태아 살리기에 나서는 태민 때문에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태아를 도와놓고도 심심한데 네 거 다 뺏어볼까? 형 앞에서는 심술이 한 바가지이고 당최 속을 알 수가 없는 태민인데요. 연우는 사월과의 심도 깊은 대화를 위해 상문의 집에서 하룻밤 자고 가겠다 선언을 하게 되면서 사월과 만나기로 한 장소에서 천명을 보게 되죠. 그렇게 천명을 따라간 그곳에는 연료비가 있었는데 아무래도 그게 연우를 죽이고 태아의 가문이 얻은 연료비가 아닐까 싶고 자꾸만 자신은 조선에서 왔다는 연우의 말에 리서치 들어갔던 태아는 연우의 말대로 연우 아버지에 대한 역사 기록을 발견하게 되면서 연우를 찾아 나서게 되고 연우와 마주한 순간 전생의 기억 같은 연우와 태아의 기억들이 휘루룩 스쳐 지나게 되고 조선에서 왔다는 연우의 말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하는데요. 내일 이사들이랑 점심 좀 해야겠어. 자신의 뜻대로 풀리지 않는 방해 작전에 강 부대표가 결혼을 했다고요? 이사들을 소집해 태아의 결혼 소식을 상모의 후계 작업을 던지는데 회사가 무슨 결혼 선물도 아니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술렁거리는 이사들 사이로 상모가 등장을 하는데 상모는 이미 해숙이 어떤 수를 쓸지 내다보고 있는 듯 했죠. 그렇게 태아를 대표 자리에 올릴 수 있느냐 없느냐가 1주년 기념행사의 성공 여부에 의해 좌지우지될 상황입니다. 상모는 이미 태아의 가짜 결혼을 알고 있었던 걸까요?
승계 작업에 방해가 될 게 뻔해 보이는 연우를 돌려보내라 태아에게 조언하는데 어라 그 말 잘 듣던 손자가 연우를 킵하겠다니.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왠지 이 드라마의 최종 빌런은 상모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 만큼 섬뜩함을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1주년 기념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미담과의 계약성사의 태아도 해숙도 딜을 던지고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질 생각이 없는 미담은 태아의 제안서도 해숙의 제안서도 거절하는 선택을 하는데요. 어차피 시작된 싸움이에요. 누군가 하나는 저 아래로 떨어져야 끝이 나는. 계약 실패와 더불어 태아를 나락으로 보내려는 해숙은 태아의 결혼 찌라시로 태아 공격에 들어가면서 말도 안 되는 거짓 정보를 퍼뜨리는데 전생의 기억이 떠올랐던 그날 발을 헛디딘 연우를 구하겠다고 함께 굴러떨어졌던 태아가 입었던 셔츠에 밤새 자수를 놓는 연우였고 그 셔츠를 입고 출근하는데 뭔가 쎄한 회사 분위기에 연우에 관한 찌라시가 떴음도 사내 게시판에 연우의 사진이 떴음도 알게 되는데요. 거기다 설상가상으로 태아의 심장에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일 잘하고 쓸모 있어도 걸리적거리면 치아봐야지. 할 수 있어? 상모 또한 자꾸만 방해작전 중인 해숙이 눈의 가시가 되어가고 있는 중이었는데 이런 급박한 상황을 알 턱이 없는 연우는 태아가 중요하다 했던 자료를 전하러 출동하게 되면서 또다시 위기를 맞게 되는데 여기서 또 등장하는 태민이 낙하산으로 첫 출근한 날 연우를 구해내는군요. 그렇게 사태의 심각성을 알게 된 연우가 건물을 빠져나가려는데 그곳에서 태아를 만나러 온 미담을 보게 되고 어머니? 태아의 간곡한 부탁에도 거절을 날리던 미담의 눈에 들어온 연우의 자수에서 눈을 뗄 수가 없는데 미담에게 와락 안겨서는 하염없는 눈물을 흘리는 연우였고 그런 연우를 보듬어주는 미담이었고 오늘 임원회의 맞지? 긴급 임원회의를 소집한 해숙을 어떻게 알았는지 등장하는 상모였고 미담과의 거래 불발을 시작으로 태아의 결혼까지 걸고 넘어지며 태아에 대한 공격을 멈추지 않는 해숙이었는데 그때를 딱 맞춰 등장하는 미담이 태아의 제안에 오케이를 했다며 연우의 재주를 칭찬하며 등장을 하게 되고 해숙은 또다시 뒤통수를 맞게 되는데요. 이번에도 연우가 복병이었습니다. 애기씨, 그 색이 왜 그런데요? 검은 게. 한편 홍비서에게서 건네받은 놀이개는 까맣게 변해 있었고 태아의 피가 묻었던 부분만 까매졌기에 지병에 의한 죽음이 아닌 독살임이 분명해지는 순간 그토록 팔팔하던 배롱꽃 한 송이가 저물어버리는데요. 배롱꽃이 저문과 동시에 심한 가슴 통증을 느끼는 태아였고 하필이면 그 타이밍에 등장하는 해숙에 애써 태어난 척 연기를 해야만 했던 태아였고 가까스로 북소리를 연상하라며 자신을 진정시켰던 연우를 떠올리며 안정을 찾게 되는데요. 외가에서 내려온 자수예요. 200년 정도 된. 연우 씨가 한 자수랑 거의 똑같아요. 미담은 아무래도 연우 엄마 쪽 혈통인 듯하고 역시 이 대표님과 연우 씨 어머님이 많이 닮았던 거군요. 태아 또한 미담이 연우의 엄마와 닮았음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연우는 자신의 재능을 미담에서 발휘할 수 있게 되고 생각보다 회사에 잘 적응하는 연우였고 연우를 싸고 도는 윤재와 태민의 왠지 모를 질투심이 불타오르는 태아였고 얼떨결에 팀회식을 제안했는데 그 자리에서도 연우 바라기인 태아는 좌태민 우윤재인 연우의 솟아오르는 질투를 감당할 수가 없고 집으로 돌아와서도 예민이 폭발해버린 태아였고 집으로 돌아온 연우의 입에서 쉴 새 없이 나오는 도실장님의 단단히 삐쳐버린 태아였고 달에는 토끼가 없다며 옥토끼를 믿는 연우에게 소심한 복수를 날리는 태아였고 태아 때문에 기분이 잡친 연우와 투닥거리는 태아였고 연우가 술 마시면 잘하는 게 뽀뽀가 아니라 박치기라는 걸 알게 되면서 이 이유 없는 배틀은 엔딩을 맞는데요. 한복 디자인에 브레이크가 걸렸던 연우를 또다시 돕는 태민 때문에 아이디어들이 샘솟는데 하필이면 거기서 해숙을 만나게 되면서 살얼음판이 되어버리죠. 태아가 뭘 약속했든 어차피 넌 언제 치워도 상관없는 장기판 말이야. 아무래도 해숙의 마음은 같은 장사꾼인 상모와 같은 게 아닐까 싶고 연우와 태아 사이를 방해하는 해숙 위에는 상모가 그 자리를 떡하니 차지하고 최종 빌런이 되는 건 아닌가 또 불안한데 장기의 말은 필요할 때까지 싸우다 물러나면 됩니다. 역시나 물러서지 않는 연우였죠. 말도 안 돼. 내가 금쪽이를 좋아해? 그 사이 태아는 연우를 향한 자신의 마음이 연모임을 깨닫게 되는데 네 인자 여 별채 들어갈 수 있겠나? 또 하나의 난관이 태아와 연우 앞에 나타날 모양새군요. 사실 그 별채는 태아가 어린 시절 태아의 엄마가 있던 곳으로 그곳에 갇혀 죽어가는 엄마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트라우마가 깃든 곳이었는데 이곳을 극복하게 해줄 존재가 또 연우가 되는가 봅니다.
한편 연우의 디자인 발표 시간이 다가오고 연우의 아이디어가 1주년 행사 컨셉이 되면서 태아에게서 엄지척을 받게 되는데요. 어디에 있든 옷을 만드는 건 연우 씨예요. 그것만 잊지 않으면 분명 잘 해낼 거예요. 태아가 건네는 응원의 말이 조선의 태아가 자신에게 했던 말들이었기에 설마 태아가 태아의 환생인가 하는 의심이 또다시 생기게 될 즈음 애는 니는 어떻노? 네 값어치 말이다. 적어도 SH를 가질 정도는 되겠죠. 태아를 돕는 게 네 몫이야. 들러리나 하라고요? 정훈 씨랑 결혼할 때처럼요? 정훈이 네가 원한 기야. 내는 그저 네 부탁을 들어준 것뿐이고. 해숙과 상모의 대결은 피 튀기기 일보 직전인데 아무래도 성치 않은 몸에 값어치를 잃은 태아의 엄마는 상모에 의해 격리 처리된 듯하고 태아의 아빠를 마음에 두었던 해숙의 쓰임새를 보았던 상모가 해숙을 태아의 새엄마로 만든 게 아닐까 싶어요. 하지만 태아 아빠의 마음에서 태아 엄마를 지울 능력은 없었던 해숙이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건 자신의 지위가 아니었나 싶고 아무튼 이 둘의 싸움은 아웃 오브 안중이 되어버린 태아에게 중요한 건 바로 연우의 아니었고 다 됐다이. 숟가락만 얹으라. 할아버지가 손자 대표 만들어 보겠다고 상을 다 차려놨는데 거기다가 자신의 아내이자 디자이너라며 연우를 얹어버리는 태아였고 태아가 연우를 꽤 특별하게 생각하나 봐요. 아버님 어쩌시려나? 그런 태아 때문에 연우가 태아에게 어떤 존재인지 눈치채는 해숙이었고 손자에게 뒤통수를 제대로 맞아버린 상모였고 그 답은 애기 씨가 찾으셔야 해요. 연우 앞에 나타난 천명은 집으로 돌아가려면 인연의 시작은 운명이 만들지만 그 끝은 사람이 만들죠. 그 매듭처럼 얽히고 설켜 반복되는 인연의 끝을 맺어보세요. 그럼 답이 보일 겁니다.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은 인연의 끝을 잘 맺는 것뿐이라는 이해하기 힘든 말들을 남긴 채 사라지고 해숙에 의해 별채에 갇히게 되는 연우였고 그곳에서 자신을 우물에 빠뜨렸던 놈이 쓰고 있던 탈을 보게 되는 연우였고 연우를 구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트라우마를 이겨내야만 하는 태아였고 그곳에서 무사한 연우를 발견하지만 트라우마 때문에 심장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하는 태아였고 태아를 도우려다 보게 되는 수술 자국의 태아가 바로 반복되는 인연의 굴레 속 자신의 남편 태아임을 깨닫게 되죠.